강원국의 지금 이 사람. 안녕하세요. 강원국입니다. 어제에 이어 사회학자 부부 심영희, 한상진 교수와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제는 심영희 교수가 걸린 이상운동 증후군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부부가 정말 일심동체라는 것, 내 곁에 가족이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닫게 됐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비온 뒤의 땅이 더 굳어진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오늘은 두 분이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또 50년간 함께 살면서 느낀 부부란 어떤 존재인지 등에 관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심영희, 한상진 교수 만나보죠. 심영희, 한상진 교수 두 분 다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제는 제가 이제 한상진, 심영희 교수라고 했는데 어제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우리 심영희 교수님이 갑이고 우리 한상진 교수님은 을이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이제 어제와 달리 심 교수님을 먼저 불러드렸습니다. 제가 최근에 송파구에 있는 책보고라는 국내 최대 그 헌책방, 어마어마한 규모던데 거기 가보니까 두 분께서 기증한 책들이 있는 거예요. 네. 10,000권이 넘던데. 네. 그 서울시에 그걸 기증하셨더라고요. 네. 언제 하신 거예요, 그거는? 그게 아마 2013년쯤에 책이 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2013년에 은퇴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은퇴를 하고 이사를 가려도 이삿짐 센터가 도대체 말을 안 들어요. 책이 엄청 무거워가지고 예.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센터에서. 그래서 이제 그 마침 뭐 또 기회가 돼서 책을 좀 기증해 달라 이런 이제 그 요청을 받고, 그래서 기증을 하겠다고 한 교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네. 제 책까지 한꺼번에. 그 정말 귀한 책들을 기증을 하셨더라고요. 우리 심영희 교수님 얘기하실 때 그 한상진 교수님이 옆에서 지그시 쳐다보는 눈빛이 정말 그냥 사랑이 뚝뚝 떨어집니다. 저 연세에 저렇게 지그시 보실 수가 있나. 근데 그 두 분 이 러브 스토리도 사실 유명해요. 그러니까 우리 한상진 교수님이 이제 해방동이시잖아요. 네. 45년생이시고 심영희 교수님이 2년 후에. 2년 아래이시죠. 네. 근데 지금 대학원 때 그럼 만나신 건가요? 사회학과에서? 네. 네. 심영희 교수님은 영문과 들어오셨다가 대학원을 네. 사회학과로 가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한 교수님은 원래 이제 사회학과 쪽 가셨고, 우선 그 심 교수님은 어떻게 해서 영문과에서 사회학과로 가시게 됐나요? 영문학과에 그때 선생님들이 뭐 백낙청, 김우창, 송욱 뭐 이런 선생님들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 문학사회학이 엄청 유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백낙청 선생님도 굉장히 그 사회 참여적인 그런 그렇죠. 이제 문학을 좋아하셨고, 김우창 선생님도 그러셨고, 그래서 제가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게 사회학이란 게 참 재밌는 건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사회학과에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대학원에 이제 가신 거죠. 네네. 사회학과에. 갔더니 한 교수님이 계시던가요? 갔더니 이제 저하고 같은 학기에 입학을 했어요. 몇 명이 입학을 하신 거예요? 그때 모두 3명이 입학을 했습니다. 석사에? 예, 석사에. 몇 명 안 됐네요. 예, 그 중에 두 분이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CCC입니다. 그게 뭐죠? 클래스 캠퍼스 커플입니다. 뭐 심오한 건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고, 가서 딱 봤더니 이제 우리 한 교수님이 그 입학은 선배시고. 그렇죠. 학부로는 선배시죠. 군대를 갔다 오신 건가요? 네. 군대를 갔다 오셔가지고 이제 같이 석사에 들어가셨는데, 네. 첫인상이 어떠셨어요, 한 교수님은? 노숙해 보였어요. 안경을 이렇게 시커먼 뿔테 안경을 끼고 굉장히 이게 현학적인 문자를 많이 쓰셨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사회학을 이제 했으니까 아무래도 막 여러 가지 후배 앞에서 이렇게 영문과 나온 후배한테. 네, 정말 문자를 많이 써가지고
아주 쉽게 말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말할까 늘 그게 이상했어요. 꼴보기 싫지는 않고 그냥 이상하기만. 아니요, 좀 싫었죠. 재수 없었어요? 예. 아니, 몹시 싫어했어요. 아, 그래요? 네, 몹시 싫어했어요. 아셨구나. 네. 제가 좀 관심을 표명하려고 해도 아주 냉정했고. 그럼 처음에 좀 관심이 있으셨어요? 지금 약간 좀 몸이 이렇지만 몸이 좀 젊었을 때 보니까 진짜 미인이시더라고요. 진짜 뭐라고 그럴까. 진짜를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팍 부르면 날아갈 것 같은 그런 몸이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굉장히. 예. 왕년에 다 그렇죠 뭐. 또 인정하시네. 특히 그랬어요. 근데 뭐 사글사글 한 것 같은데 냉정하거든요. 그리고 뭐 가차없고 그리고 뭐 이게 아니면 아닌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옆에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조금 마음이 이렇게 열렸던 것은 어느 날 이제 그 커피집에 가서 이제 차를 마시는데 이제 그 자기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뭐 이렇게 좀 우라병이 걸려가지고 이렇게 음식을 못 드셔서 이렇게 돌아가셨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렇죠. 약간 동정을 사는 거죠. 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모습을 보니까 그렇게 현학적이고 막 이렇게 뽐내던 그런 모습이 없이 인간적인 모습 좀 인간적인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씩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신 교수님이 어제도 그렇고 울먹울먹 하시고 마음이 약하신 것 같아요. 그걸 건드리신 거죠. 네? 그 측은지심을 유발시킨 거. 근데 그러시다가 그럼 결정적으로 그러면 두 분이 이렇게 그 캠퍼스 커플이 된 건 어떤 계기로 된 것인가요? 이제 그래서 조금씩 데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그게 이제 제 기억으로는 1971년 4월 19일인 것 같아요. 제 날짜도 안 잊어버리는데 이제 어디서 이제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이제 휴대폰도 없고 그렇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떻게 연락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몇 시간을 서 있다가 집에 왔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왔다가 다음날 학교를 나가니까 이 학생들이 다 잡혀갔다는 거예요. 저 빼고. 저 빼고 사회학과 대학원생들이 모조리 다 잡혀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된 거냐 보니까는 뭐 이제 무슨 이제 뭐 그때 그리고 그 얘기는 우리 한상진 교수님이 그렇죠. 왜 잡혀가신 거예요? 그 제1교포 학생으로 서승이라고 하는 학생이 있는데 계시죠. 이분이 또 1970년에 일종의 특례 입학이에요. 보통 정규 입학이 아니고 제1교포이기 때문에 와서 이제 같은 클래스메이트였었어요. 그런데 그 제1동포로서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죠. 말하자면 자기의 고국은 남한만이 아니라 북한도 자기의 고국이다. 그렇죠.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래서 나중에 밝혀진 것으로는 북한을 갔어요. 우리는 몰랐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분이 체포가 됐는데. 간첩단 사건. 일종의 간첩단 사건이 된 거죠. 나중에 그 재심으로 다 무죄 됐잖아요. 나중에 다 무죄가 됐어요. 어쨌든 그때 잡혀가셨죠. 네, 나중에는 다 무죄가 됐는데 그 당시는 이제 대통령 선거가 앞서 있었고 그리고 또 조금 뒤에는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앞서 있었고 그래서 그때 박정희, 김대중 두 후보가 지금 그렇죠. 경합을 벌리는 그런 때였죠. 아주 아슬아슬하게 경합을 벌리는 때 아니었었어요. 그때 저는 바로 학교 앞에 제가 자취를 하고 있었거든요. 방 하나 조그마한 집을 하나 빌려가지고 새벽에 와가지고 이제 저를 이제 연행을 해서 그 침대 조선호텔 옆에 있는 거기 이제 옛날 방첩대입니다. 그게. 방첩대. 네. 그때 제가 수사를 받으면서 방에 취조를 받으러 갔는데 그 방에 들어가니까 이 막 화학 냄새, 화약품 냄새가 엄청나게 나요. 막 코를 찌르려요. 뭐 머리가 아플 정도로 센 그런 화학품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공포에 질렸죠. 나는 사실 왜 그런가. 그냥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서승희가 이제 취조를 받던 중에 잠깐 그 수사관이 자리를 비웠나 봐요. 근데 가을, 4월 초인데 좀 추워가지고 그 난로를 이게 피고 있었어요. 이게 석유로 난로를 피고 있었는데 듣기로는 서승 씨가 그걸 열고 거기다가 얼굴을 받고 이제 아마 자살을 시도했는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그 뒤로 계속 얼굴 화상 그러니까 뭐 엄청 얼굴이 그냥 입으셨죠. 완전히 타가지고, 근데 그걸 이제 진압하기위해서 막 화약약품을 뿌려가지고 막 뿌렸구나. 그냥 그 냄새가 막 진동해요. 그래서
뭐 참 무섭더라고요. 그런 경험을 제가 좀 하고 이제 그때 이제 뭐 저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 모르다가 이제 아마 신문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되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죠? 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럼 면회를 가신 거예요? 아, 면회를 못 가죠, 저는. 저는 가족이 아니니까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제 뭐 사식을 넣는다든가 가서 이제 책을 이제 넣는데 책을 그냥 책만 넣으면은 뭐 이제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책 귀퉁에다가 조금씩 이제 글자를 써서 넣는데 한글로 쓰면은 이제 들통이 나니까 영어로 이제 써가지고 여기 책 껍데기 이렇게 딱 덮으면은 이게 안 보이게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그 속에다가 이렇게 써가지고 영어로 써가지고 아 그래 걱정하지 말고 잘 있으라고 내 마음은 변치 않는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책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검사를 다 하거든요. 책을 들어온 방공법은. 근데 그분들을 무시해도 그렇지 그 영어를 못 읽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나? 하긴 저 같은 사람이면 뭐 풍갑니다 그냥. 하여튼 그래서 그걸 보냈는데 그것이 굉장히 마음의 위안이 됐다고. 실제로 그러셨어요? 아니 뭐 저는 양심을 걸고 전혀 죄가 없다고 확신했지만. 근데 어떤 죄예요? 그 당시 시국이. 그러니까 서슴을 알았다는 죄예요? 제목은 불거짓죄로 이제 기소를 이제 한 거죠. 그러니까 많이 맞고 막 그러셨겠네. 네.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책이 들어왔는데. 이 책이 이게 들어오면 제 마음은 뭐 전혀 이렇게 뭐 죄가 없다고 확신을 했지만 그래도 미래가 어떻게 될지 불안할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런데 이 딱 오니까 그게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뭐 위안이 되고 또 의지가 되고 믿음이 되고 내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웬만하면 나를 벌릴 텐데 어떻게 나한테 계속 이럴까? 그것이 참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그것이 감옥 있을 때 계속 저를 참 그래도 참 감옥 생활을 참 그 책이 들어올 때마다 막 뒤져보셨겠네. 책이 올 때마다 저는 그걸 보는 거죠. 책 내용을 본다고. 책에 마디에 붙어 있는 조그마한 사인들, 책 뒷표지에 조금만 들어가 있는 것들, 그것들을 보는 게 큰 낙이었죠. 네. 아니 근데 심 교수님, 제가 알기로 그때 뭐 풀브라이트 장학생도 선발이 되고 그래서 정말 심 교수님은 그냥 전도가 양양하신 상황인데 그걸 왜 그렇게 계속 그렇게 마음을. 저도 이제 그거 제 마음을 잘 몰랐지만 하여튼 제 마음이 그리로 갔죠. 그거를 뭐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아니 그 측은지심이 강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처지에 있으니까 더 마음이 끌리셨을 것 같아요. 제가 아마 이제 시골 출신이어서 그런 것인지도 몰라요. 이 양반도 시골 출신이고. 그러니까 한 교수님은 전주고, 네. 우리 심 교수님은 안동이시고. 네네. 두 분 다 이제 경상도하고 전라도에서 올라오셔가지고 서울에서 만나신 거 같아요. 네네. 우리 시골 출신들이 뭐 좀 다릅니까? 약지를 못하죠. 의리가 있구나. 예, 약지를 못하고 그래도 뭔가 이렇게 순수한 마음이 있는 거겠죠. 한번 어머님께서 한 교수님의 어머님? 저희 어머님께서 면회로 오셔갖고 얘야 이거 심령이라고 하는 그 학생이 찾아왔다 얘기하면서 그 어머니한테 여쭤봐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물어보더래요. 몇 차에서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받았는데 이 장학금을 받아야지 될지 안 받아야 될지를 참 고민이다. 받는다고 하는 거냐 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말씀드리기를 엄마 받으라고 그러고 내 걱정은 전혀 말고 유학을 가라고 그러라고. 나는 죄 없다. 그러니까 전혀 걱정하지 말고 그냥 안심하고 그걸 받으라고 얘기를 해달라고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은 받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수록을 하고 그러고 나서 뭐 그러다가 이제 먼저 미국 유학을 가셨고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먼저 떠났어요. 그리고 얼마 만에 1년 뒤에 제가 따라갔죠. 1년 뒤에. 그럼 1년 상봉하셨을 때 좋으셨겠네. 미국에서. 못 올 뻔했어요. 왜요? 그때만 해도 신원조회가 엄청 까다로웠거든요. 무죄였지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신원을 보장할 수 있는 측에서 오케이를 놔줘야지 가지 그냥은 안 되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하여튼 또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막 미국을 갔죠. 박사도 그러면 심 교수님이 먼저 하셨겠네. 예, 제가 1년 먼저 했습니다. 항상 저보다 먼저 가요. 항상 한 뒤에 따라가요. 그래서 박사를 봐줘. 그래도 한 교수님은 서울대로 오시고 우리 심 교수님은 한양대로 가시고.
네. 네. 처음에는 이제 전남대로 가서 3년 있다가 그때는 한양대 사회학과가 없었어요. 아니 그리고 이제 전남대학교로 갔는데 1980년에 맞아만 5.18 민주화 항쟁이 터졌잖아요. 그렇죠. 그때 지금 현장에 있었단 말이에요. 아, 또 그래요? 거기 때.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 그 기차를 타고 이제 뭐 광주를 탈출해서 이제 서울로 왔는데 물론 저는 이제 독일에 있었어요. 그때 귀국을 못 하고 저는 학위를 마치자마자 독일로 이제 포스트닥이라고 해서 그걸 하러 이제 독일로 가 있었고 그래갖고 제가 이제 또 어떻게 해서 독일로 이렇게 이제 오게 됐어요. 그래서 독일에서 만났는데 말이 없더라고요. 충격이 심해서 그랬나 봐요. 말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갖고 그러다가 한참 있다가 이제 말이 좀 트이기 시작하면서 광주의 문제를 또 얘기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유럽에서 조금 있다가 한양대학교로 이제 오게 됐죠. 네. 네. 그 이제 50년 해로 하셨잖아요. 네. 그 전 연애한 기간까지 하면은 더 길어지는데 그렇게 뭐 일종의 위기랄까요? 사시면서 그런 건 없으셨나요? 아, 왜 없었겠습니까? 한 가지만 들자면 사실 이제 남편한테 아픈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저희가 우리 시어머님이랑 같이 살았어요. 아. 저희 아버님 그러니까 친정 아버님하고 시어머님하고 같이 살았어요. 그래요? 시어머니께서 약간 치매가 오셨어요. 그때는 근데 그때만 해도 치매가 뭔지를 잘 몰랐던 때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머님이 조금 이제 이게 많이 잊어버리시는구나. 건망증 뭐 이런 성격이 좀 이제 날카로워지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심하게 되니까 밤에 새벽에 막 새벽 2시 3시에 밤에 자고 있는데 막 문을 벌컥 열고는 막 이게 누구야 그러고 이제 이름을 부르면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방으로. 그러면 막 제가 이제 깜짝 놀라서 잠을 잘 못 자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음 날 가서 또 강의하고 일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남편도 시도 때도 없이 밤에 이제 어머님이 못 주무신다고 하면은 밤새도록 가서 손 붙잡고 이제 기도를 하고 거기 옆에 앉아 있어요. 효자시구나. 그러니까 그 다음 날 또 이제 하루 일정을 더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그냥 거의 몸이 그냥 막 나만 알 수가 없는 지경이 돼요. 그렇게 하고 저도 그게 굉장히 정신적으로 힘들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살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했었죠. 충분히 그럴 만하네요. 정말. 아주 힘들었던 때죠. 일종의 그때가 위기셨겠네. 네. 예. 저도 많이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심생 아버님이 살아계셨고 저희 어머님이 살아계셨거든요. 저 생각은 두 분을 같이 한번 모셔보자. 저는 참 뭐 괜찮은 거 아니냐 이게 그렇게 했는데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아프면서 이 심생을 참 정말 아까 측은지심도 들고 그래서 정말 참 가까워졌어요. 너무너무 가까워져서 더 이상 행복하기가 어려울 만큼 정말 행복한 상태에 있어요. 저희들은 현재 그렇긴 한데 과거를 되돌아보면 사실 그때가 저한테도 큰 악몽이었어요. 왜냐하면 어머니하고 심생 사이에 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거의 끊기더라고요. 그렇죠. 안 만나려고 그래요. 무섭다고 하고 안 만나려고 하고 나로서는 나의 어머니인데 그런데 어머니가 무섭다고 해서 안 만나고 오는 건 좋은데 저희 어머니가 싫으니까 자신의 아버지한테 대해서도 이루 말할 수 없이 쌀쌀해요. 공평해야 되니까. 공평해지려고 그러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쌀쌀해요. 그러면 나는 정말 이게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게. 엄청 불편한 정말 동거예요. 굉장히 가슴이 아팠어요. 제가 정말 그때 약간 미칠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그래서 이제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걸 이제 잘 넘어가기는 갔는데 그때는 정말 못 살 것 같더라고요. 느낌에. 아까는 그냥 50년 동안 좋은 일만 있으시고 그냥
두 분 다 서로 없으면 뭐 못 살 것 같이 얘기하시다가 이렇게 이런 얘기를 막 한번 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옛날 얘기예요, 근데 상당히 옛날 얘기. 옛날 아주 옛날. 저는 일도 바쁘고 정신이 없었을 때인데 막 그러니까 정말 아주 죽을 지경이었죠. 예. 그 지금 금슬이 참 좋아 보이세요. 예. 그 무슨 비결 같은 게 있으신가요? 우리 황 교수님. 그 어려운 경험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있어요. 어려운 경험. 어려운 경험이. 또 심선생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뜻밖의 이런 어려운 경험을 하면서 내가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그래도 참 이런 좋은 일을 내가 아내한테 하는구나. 또 앞으로도 아내한테 그냥 범상하게 이렇게 너는 너 나는 나가 아니고 사실 요즘 보면 저도 아내를 상당히 자세하게 관찰하고 있거든요. 혹시 어디가 떨리는 게 있는지. 아니 혹시 어제 방송 못 들으신 분 위해서 우리 심 교수님이 기능성 이상 운동 증후군을 앓으시고 그래서 옆에서 이제 간병을 이제 하셨잖아요, 한 교수님이. 그래서 지금도 이제 많이 이제 거의 이제 나으셨는데 여전히 지금 관찰을 하고 계시고. 그렇죠. 이 목 같은 데도 어떤지 혹시 없어 이게 뭐 떨리는 것은 혹시 없는지 잠은 잘 자는지 그전에는 무심했었거든요. 별로 관심 없으셨죠.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관심이 그건 각자 자기 문제다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하나에서부터 10가지가 제 아내에 관계되는 모든 문제는 또 나의 일이고 내가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책임을 져야지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참 이게 뭐라고 할까 둘의 그 삶과 생각이 막 이렇게 서로 떨어져 있지 않고 딱 붙어 있다고 하는 이런 느낌을 가지면서 우리가 생활하고 있거든요. 요즘은. 너무 붙으면 이게 불화의 요인이 되는. 그러니까 이제 해로의 그 비결이 서로에게 이제 관심을 갖는 거다. 그렇죠. 무관심하지 않는 거다라고 하셨는데 우리 심 교수님은 어떨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제가 심하게 아팠기 때문에 누가 옆에 있어주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좋은 것이었고요. 특히 남편이 이렇게 옆에 있어줬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인생에 정말 가장 보람되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 남편이 저를 간호하면서 너무나 힘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사실 좀 아팠습니다, 남편이. 제가 좀 나아지고 나면서 남편이 또 아프게 됐어요. 그래서 뭐 병원에 거의 보름을 입원을 하고 또 이런 어떤 일을 겪으니까 제가 이제 이 정말 이게 부부라고 하는 것이 제가 그 박완서 선생의 소설에서 검은 머리 파풀이 되도록 살려면 그렇게 살면 고요하고 아름다운 보통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 이걸 제가 컨닝하려고 적어 왔는데 제가 사실 두 분을 보면서 이런 경지가 아닌가. 고요하고 아름다운 경지에 그러니까 이르신 게 아닌가.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들고 이렇게 되면 많은 것을 내려놓게 되죠. 많은 것을 내려놓게 되고 상대방을 이렇게 뭐라 그래 아까 측은지심이란 말씀을 쓰셨는데 서로 측은지심을 가지고 상대방을 바라보게 되지 않을까 나이가 들면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실제로 좀 측은하죠. 그렇죠. 제 아내도 봐도 그렇던데 깜빡깜빡 뭐 입고 어디 놓고 다니고 막 계속 그러니까 옆에서 보면 좀 측은한 느낌이 있어요. 그게 또 저이기도 하고. 마지막으로요. 그 어제 이제 그 병 극복한 얘기 쭉 해주셨는데 그 지금도 이제 그 희귀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계시고 또 그 가족들 계시잖아요. 네. 그분들께 좀 힘이 되는 얘기 좀 마지막으로 좀 해주시죠. 제가 이제 그 책을 쓰게 된 동기가 정말 이걸 보면서 정보가 너무 없어서 고생을 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 이제 이 옆에서 누가 지지해 주는 것은 정말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환자한테. 그래서 어떤 환자나 가족에게
뭔가 힘이 되는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마음의 지지 이런 걸 해줄 수 있는 그런 걸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뭐 환우 공동체라고 해야 될까? 어떤 이런 것을 하면 어떨까?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환우와 가족들을 지금 모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은 좀 연락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중민재단으로 연락하면 되는 건가요? 그리고요. 기능성 이상운동 증후군이라고 하는 병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그게 유사한 어떤 그런 증세로 고생하는 사람은 제 생각에는 뜻밖의 참 많습니다. 많죠. 다양해요. 이게 자율신경이 제대로 기능을 못 해가지고 아주 정확한 처방이 안 나오는 어려움으로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그런 이유로 뭔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나 가족들을 좀 어떻게 잘 모아서 좋은 정보를 교류하고 의학적인 의사들도 좀 도움을 받고 참 서로 돕는 어떤 그런 공동체 운동을 좀 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작은 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어려운 것은 그런 분들에게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어디서 어떤 분이 어떤 것으로 고생하고 있는지를 정보를 우리가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앞으로 뭐 기회가 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혹시 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가운데서도 뭔가 좀 이렇게 무슨 병인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좀 아프다, 힘들다라고 하는 분들은 이게 중민재단 이게 누르면 금방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검색해보면 중민재단 하면 연락처랑 다 있습니까? 나오니까요. 그래서 해주시면 이제 저희들이 미력이나마 하여튼 한편으로는 의사분들, 전문가들 연결을 시키고 해서 뭔가 하여튼 이게 스스로 자기 건강을 좀 지켜가는 그런 사회적인 운동을 좀 해야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 마지막 다 되니까 말씀을 잘 하시네요. 하여튼 어제 오늘 정말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20대 꽃다운 나이에 만나 50년을 해로한 사회학자 신명희 한상진 부부였습니다.